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시베리교회 반치근 목사 인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죠? 그런 생각 드실 때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양하게 크리스천의 시각으로 만나보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도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시즌 4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캐릭터가 처음부터 확실하게 잡혀서 조금은 당황되기도 하는 사랑스러운 우리 가족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네. 우리 최경철 목사님 네. 또 한 주 동안 네. 또 스피치 사역하시면서 네.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저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요. 네, 근데 저- 이번 주는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며칠 전에 하루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제가 환자분을 방문했는데 네. 그분이 여자분인데 저한테 아주 잘생겼다고. 네. 미국 분이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한국 분이셨는데 네. 그분도 저한테 잘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3년치 들을 말을 하루에 다 들으셨어요. 아니 평생에도 많이 못 들었는 말인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뭐 85세 이상 되신 분들이지만은 네. 그래도 여자분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잘생겼다고 말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잘생긴 사람한테 잘생겼다고 하는데 기분 좋아하신다는 건 네. 아니 제가 어렸을 때 네. 그런 소리를 많이 못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네. 절대 안 잘생겼고요. 키만 삐쩍 말라가지고 네. 제 별명이 뼈다구리였거든요. 마르기만 해서. 네. 그러면 저희들도 최경철 목사님 잘생긴 목사님. 잘생긴. 네, 그럼 이렇게. 제 그 네. 이미지 잘생겨 하시는데 아 오늘 너무 좋아하시니까 너무 좋아하는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게 돈 안 들고도 사람을 막 기쁘게 할 수 있네요. 네. 흥분시켜줄 수 있는 제가 지난주에 네. 또 바쁜 척하고 열심히 또 끝나자마자 또 현장을 갔는데 네. 그 현장이 저기 그 세크라멘토였어요. 아 멀리도 가셨다. 세크라멘토 하면은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실지 모르는데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부산 찍고 부산에서 아마 용인까지 오는 거리고. 야 그렇게 멀어요? 네. 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항상 제가 미국에 오면서 미국에 와서 프리웨이 운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네. 정말 두 가지가 참 신기해요. 첫 번째는 정말 프리웨이는 프리더라고요. 돈을 안 내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이게 진짜 프리웨이가 정말 이게 공짜로 달리니까 너무 좋다. 근데 두 번째 조금 안 좋은 점은 여러분들 저기 프리웨이 타고 가다가 미국도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휴게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뭐 곤지암 휴게소에 맛있는 그런 먹거리도 있고. 근데 여기는 진짜 그 휴식터가 있는데 정말 휴식터예요. 화장실하고 맞아 화장실밖에 없어요. 잡박이밖에 없어요. 정말 실용적이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요번에도 갔다 오면서 그냥 휴식터에서 화장실만 들렸다 온 것 같아요. 네. 한국 분들이 뭐 동일하게 다 그렇게 생각하실 네, 것 같아요. 떡볶이, 오뎅 네. 있었으면 좋겠다. 네. 뭐 그렇죠. 그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멘트에서 조금 웃기려 했는데 역시 오늘도 그게 안 되네요. 웃음의 브레이크를 또 네. 다음에 저 열심히 준비해 오겠습니다. 진솔한 방송. 목사님 바로 뺏어가시는 그러네요. 이거 힘드네요.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 스튜디오에 또 못 보던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장난감 같기도 하고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장난감이라 그랬다가 혼났습니다. 집사님 이거 갖고 오신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예, 제가 다 가져왔고요. 네. 얘네들이 원래 이렇게 바깥으로 외출한 적이 거의 없는 애들이고 네, 네. 정말 오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귀하게 자란 예. 아이들이군요. 이 CTX 이 방송을 위해서 정말 이 비 오는 날에 네, 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주제 때문에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오늘 네. 주제와 걸맞는 것 같아서 네. 예, 오늘 네, 주제 소개해 가져왔네요. 주시죠. 오늘 주제는 네. 혹시 키덜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네. 아니 딱 뵙기에 그냥 키덜트 같은데. 저는 애들 노는 거는 좋아하는데 그 말은 좀 생소한데요. 예. 네. 뭐 뉘앙스를 저희가 아시겠지만 키덜트는 킷
adult 그 두 단어를 합성한 네. 한국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어른을 상징하는 그런 부류를 얘기하는 말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 그 향수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에 대한 향수, 놀았던 그 놀이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네. 다시 어른이 돼서 그 문화를 반복하는 그런 부류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 주제는 키덜트입니다. 네. 이야. 근데 주제 소개할 때, 야, 뭐 이런 그 감탄사가 나온 건 아주 오랜만인데 최영철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오늘 제가 네. 장난감이라면 또 혼나죠. 장난감이라니요, 목사님. 피규어를 갖고 오셨는데 네네.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흥분이 됐어요. 어, 저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갖고 싶다는 생각 드셨어요? 그럼요. 갖고 싶고 네. 좀 만져보고 싶은데 네. 또 혹시 제가 그거 물어드릴까봐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겁나서 만지지도 못하겠고. 근데 어쨌든 흥분이 됐습니다. 예, 저희 아이들도 1m 이상 바깥에서 이렇게 볼 수만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저희 영광이네요. 바로 저렇게 가까이서 예. 저를 볼 수 있게 되고. 저도 그렇게 TV에서만 생각하시면 늘 감사합니다. 연예인들, 뭐 유명한 사람들 보다가 네. 오늘 실물을 본 건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TV에서 볼 때 그 모으는 사람들이 네. 늘 계속 말하는 것이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저 한 번도 못 만졌거든요. 네. 한 번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아까 만졌어요. 목사님 아니, 만지고 싶은데 만져야죠. 뭐. 만지셔도 됩니다. 네, 네. 예. 저한테 꼭 뭐라고 하시겠어요? MC한테. 예, 그럼요. 그렇죠. 예, 예. 네. 약간의 근데- 지문이 보이긴 하지만 아니, 닦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김영준 집사님 키덜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예.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예. 네. 집사님이 키덜트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이 주제를 제가 가져오면서 네. 이게 나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예. 네. 왜냐면 저는 굉장히 아이들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고 장난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놀이 문화에 대한 그 향수도 있고. 네. 또 근데 그거를- 사실 유교 문화 속에서는요. 예. 굉장히 혼내면서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 예. 너 왜 이렇게 애 같냐. 이 말이 굉장히 좀 듣기 힘들 정도로 예. 비하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네. 근데 그게 생각이 많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제가 어른이 돼서 네. 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시점에서는 네. 그 애가냐라는 말이 네. 그냥 더 프라우드하게 들렸어요. 아, 예. 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어린아이 감성을 가지고 네, 네. 이렇게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있구나라는 데 대해서 예. 그러니까 내가 키덜트라는 게 전혀 예, 창피한 게 저는 아니라 오히려 창피하지 않고 자랑스럽구나.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아, 그리고 네. 부러워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부러워하시잖아요, 목사님 벌써. 그럼 지사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네, 이게 네. 키덜트가 우리말로 하면 애 어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직역을 하면 그렇죠. 그렇겠죠. 우리가 네. 얘기할 때도 애 같지 않은 애를 저 너무 조숙한 애를 얘 애 어른 같다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집사님 어렸을 때는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야, 뭐 너는 애가 이렇게 애어른 같냐. 네. 그거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어른이 돼서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냐. 그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어렸을 때도 저런 뭐 장난감이라고 또 좋아했습니다.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시구나. 굉장히 좋아했고요. 네. 예, 예, 한국에서는 왜 프라모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만들어서 제가 직접 색칠해서 소장을 그래요? 해놓고, 네. 예, 그걸 보면서 항상 흐뭇해하는. 네, 그러면 흐뭇하게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 네. 데리고 예. 같이 출연하신 가족들. 네. 일단은 이 출연료가 앞에 상당하겠네요. 소개할 세 점을 여기 앞에 놔뒀는데요. 네네. 여기는 이거 핫토이즈라는 회사 제품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네. 보시다시피 굉장히 정교하게 그러네요.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건 아이언맨 마크 4라는 제품인데 네. 아이언맨 2에서 보면은 이 로버트 다우 주니어가 이 헬멧을 벗고 네. 이렇게 도넛을 먹는 장면이 있어요. 네. 도넛까지 그거를 안에 들어있어요. 안에까지 도넛이 들어 있습니다. 기억이 나요. 영화에서 예.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디스플레이를 하게 된 거고요. 네. 여기에 장점은 이렇게 밑에 있으면은 이 머리를 바꿔 낄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얘 머리를 벗기고 선글라스도 벗겨집니다. 이렇게 보면. 예, 이거 보면 정교하네요. 정교하게 이 사람 얼굴이 완전하게 드러나죠. 네. 예, 그리고 피처라든지 펑션상의 그런 게 굉장히 정교해요. 그래서 네. 서프라이즈로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네. 오픈이 되면서 네. 네. 자,
아니 좀 연습 좀 하고 오시지. 아 연습 안 했는데 잘 되는데 왜 이러죠? 많이 안 갖고 다른 오시나 다른 봐. 집에서 이렇게 빌려오신 거 아니세요? 내려가고 올라가게 되면은 아, 예. 이 안에 얘 에너미였던 그 사람이 그대로 들어있죠. 근데 안에 보시면은 여기 잘 잡으실 수 있나? 여기 안에 목걸이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한 그런 정교한 제품입니다. 아,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앞에 어디가 저희도 한번 보게 해주세요. 눈이랑 불이 불이 다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이야. 여기도 들어오게 되고요. 아, 정말 정교합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손 관절 아티큘레이션이 다 돼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모든 그 메커니즘이 네. 그냥 영화랑 거의 실사 같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축소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원래 없는 제품이지만 얘네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골드 색깔을 입혀가지고 네. 마이더스라는 이름을 준 그런 아이언맨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 이제 저것도 이제 모러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고요. 네. 예, 페리스 휠이라고 해서 다들 보시면은 한 번들 이렇게 산타모니카 가면은 타시는 그런 예, 어른들도 좋아하는 네, 데이트 네, 코스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될 그 네, 페리스 네. 휠 레고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잠깐 하나 숨겨놨었는데 이거는 그 레고 테크닉이라는 아.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커니즘과 엔지니어링이 같이 결합된 그 아이들에게 굉장한 참여성을 주는데 이게 움직입니다. 오! 오. 이런 식으로 이야. 오, 움직이고요. 그렇구나. 예, 예. 네. 이런 식으로 그 불도저라고 그러잖아요. 한국말로. 불도저죠. 예, 네. 그 펑션을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지금 비가 와서 얘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젖어가지고. 같아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야. 그런 레고 테크닉. 뭐 네. 레고 매니아들은 다 아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네. 아, 뭐 보기만 해도 즐겁긴 한데요. 예. 예. 그러면 집사님 이걸 이제 집에 두시고 예. 가끔 얘네들하고 시간을 보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혼자 아이들도 같이 얘네들은 제가 혼자 시간을 보내고요. 네, 네. 예, 우리 아이들이 감히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급의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네. 예. 아니 그런데 처음 시작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일단은 레고는요. 네. 레고는 제가 어렸을 때 그 보상 심리가 있다고 할까요? 네.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집이 잘 사는 편이었는데 네. 4학년 때부터 이렇게 아버지 사업이 몰락하시다 보니까 네, 네. 그때부터 제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을 못 가지게 되고 아. 그래서 레고에 대한 그 아픈 추억이 있어요. 저희 작은 아버님이 그 외교관이신데 네.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한참 힘들 때 그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작은 아버님 외교관이시니까 바깥에 이제 해외에서 많이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인데 그때 이제 해외에서 수집했던 아이들이 수집했던 저한테는 사촌들 되는 수집했던 그 레고를 저한테 보면서 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나. 네. 그때 혹시 어렸을 때 한국에서 만든 그 블럭 생각나세요? 네네. 어떻게든 끼면은 막 안 들어가고 빼지도 않고. 힘들어요. 그렇죠. 손가락하고 아프고 예, 손톱 너무 아프고. 헐렁거려가지고 네. 그냥 빠지고. 네, 네, 네. 레고는 뭐 완전히 퍼펙이죠. 예, 네. 너무 퍼펙한 거예요. 이 핏이. 네. 그리고 뭐 전혀 못 봤던 그런 모양들이 너무 많이 있고. 음. 그래가지고 그때 나 이 레고 너무 갖고 싶다. 하지만 그때 한국에 레고라는 게 있지도 않았을 거리 아마. 예. 그래서 그때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 후에 제가 제 용돈을 쓸 수 있을 때 네, 네. 그때 레고에 다시 눈을 들이고 어. 예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레고는요 만들 때 제가 스트레스가 풀려요. 예 그리고 그 레고의 그 디자인에 만들면서 감탄을 많이 하고요. 네. 어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 딸이 레고 디자이너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됐어요. 근데 저도 네. 공감이 가는 게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도 우리 아이가 남자잖아요. 아들이런데 네.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들이라서. 근데 애가 태어나서 이제 기다렸어요. 빨리 레고를 플레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은 익스큐스가 생겨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컸을 때 빨리 얼른 사서 레고 같이 남들고. 목사님 저희 레고 클럽 하나 만들죠.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아들이 우리 와이프가 철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거 자꾸 애가 놀아주는 건 좋은데 애보다 더 좋아한다고. 근데 저는 사실 이 키덜트 문화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네. 김영희 쌤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예. 이게 키덜트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코카콜라나 무슨 발렌타인 초콜릿 파는 것처럼 상업성을 상업성을 가지고 왜 있죠.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저런 키덜트 문화는 좀 선진국들 좀 먹고 사는데 조금 그래도 여유 있으신 분들이 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장난감 회사에서 그런 그 수요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안 낳고 자기들이 노니까 아이들이 나오는 그 아이들이 되게 층이 되게 얇아졌대요. 네. 그래가지고 장난감 매출이 확 줄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타겟을
그 구매력이 있는 어른들을 타겟으로 네. 피규어가 말 그대로 이제 관절 막 움직이는 그런 로봇들, 피규어는 좀 막 캐릭터들인데 고가의 캐릭터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진짜 100원 하나 줘도 막 박스 뜯어가지고 막 조립하는 걸 살 수 있었잖아요. 네. 이제는 어른 애들이 갖고 노는 저도 이제 애가 이제 7살이라 이제 무슨 저기 뭐 토이자라스 때 가면은 웬만한 레고 그 상표가 20불, 30불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지금 놀 수 있는 것까지 고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상업 그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동조하지 않나 이 키덜트 문화라는 걸 이렇게 그거를 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런 경향이 그 있어요. 부분에 집사님 그 네. 어떤 다른 의견들을 하나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네.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렇게 세대가 흘렀잖아요. 네. 흐르면서 이 키덜트에서 컬렉션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그런 개념들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모으면서 뭘 가냐면 행복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비싸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여유가 있어서 내가 뭐 돈 많으니까 할 거 없어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생각하고 또 돈을 모으고 또 사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그 행복들.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거 하면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상업적인 면이 있는데 네. 그 상업적인 면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분들이 그 대상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긍정적이라고 그 생각합니다. 상업적을 가지고 그 컴퍼니들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죠 오히려. 예,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줘서 제가 이렇게 못 가졌던 그런 만족감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좋은 회사한테 감사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네. 그 조영수 목사님. 작년에 그 산업 규모가 네. 미국은 15억 원이었다. 15조억 원이요. 조억 원. 네. 그리고 일본이 6조, 한국이 5천억 원이었다. 와, 굉장하네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거기다 쓰는 거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키덜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용어 정리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키덜트라는 말은 영어의 의미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콩글리시로 쓰여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사실 영어에서 키덜트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하고 잘 놀아주는 영화의 뭐 미세스 다우파이어 같은 그런 캐릭터가 이제 키덜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향수가 좀 지나쳐서 향수병까지 가면 이제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해서 네,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에서는 성인 아이 했을 때 adult kids라는 말을 또 쓰고 그 말과는 또 신종어 이제 키덜트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키덜트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김영준 집사님 같은 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된다. 어린아이 때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향수가 있다. 뭐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모든 사람이 있다고 네, 봅니다. 네. 맞습니다. 뭐 어떤 면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김영호 목사님 어떠세요? 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거는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고 문화예요. 네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피터팬 신드롬이라든지 뭐 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어떤 정신적인 면이나 네네. 또는 마음의 과거에 대한 어떤 상처라든지 네네. 뭐 이런 부분들 네. 마땅히 어떤 어른으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 못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네. 이 키덜트라는 것은요 네. 또 다른 완전히 그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문화예요. 네. 문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릴 때 가지고 있던 감성. 그러니까 요즘 어른들이 하지 않는 옛날 그 감성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 당연히 다른 거는 제가 어릴 때 아주 시골에서 자라고 이래가지고 뭐 레고라든가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접해본 적도 없고 몰랐죠. TV는 마을에 하나 있어가지고 그 TV 보려면 그 마을에 다 그 집에 다 네. 모였던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놀이에 대한 그런 건 있어요. 아이들을 생각할 때 저 개인보다도 아이들 생각할 때 아이들이 저 어릴 때는 같이 막 놀고 했던 그 정겨움, 집에 우르르 몰려가서 맞아요. 같이 놀았던 그 정겨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건 생각이 있어요. 네. 네. 네.
구슬치기하고 다마치기라고 맞아요, 하죠. 맞아요. 그런 거 예, 굉장히 예, 향수 예. 이 네.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최경철 목사님은 네. 그런 생각 없으세요? 어렸을 때 네. 목사님 자녀로서 네. 하고 싶어도 못한 게 있어서 지금 또 하려고 했더니 또 목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네, 네. 우리 아이가 네. 어느 날 스타워즈 제가 어렸을 때예요. 그때는 스타워즈가 유행하자 때 그 레고 게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게임을 하면서 다스 베이더를 사고 싶다고. 근데 레고 그것만 사는 거는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베이에 가서 제가 열심히 찾았어요. 어. 그러니까 애가 사달라고 했지만 저도 갖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막 설치해가지고 막 하나에 그거 조그만 거 하나에 막 20, 미니피규어 30, 얘기하시는 미니피규어에 거죠? 네. 다스 베이더랑 보바 펫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보바 펫이랑 그 두 개를 제가 샀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사면서 우리 아이는 한 번 보고 이렇게 조금밖에 놀고 그만뒀지만은 오히려 제가 더 만족하고 제가 기뻤던 기억이 나요.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좋아했지만은 많이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너무 공감합니다, 목사님. 예, 예. 그러니까 커서 더 하고 싶은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목사도 되고 그게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또 돈이 많이 되고 네. 또 시간도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게 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제 취미 생활 하기에는 네. 예, 네. 저랑 좀 안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키덜트라는 주제로 공감토크 커피 브레이크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김영준 집사님, 제가 긍정적인 부분도 많은 걸로 보는데요. 예. 근데 또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취미생활 하시면서 신앙적인 부분과 부딪힐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 솔직히 있죠. 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이게 가격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 집사님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이렇게 돈을 투자하느냐. 차라리 그 돈 반만 헌금을 하고 불간 이웃을 돕자. 네. 당연히 거기에 대한 그게 생기죠. 네. 하지만 제 스스로 이제 자족하는 거는 내가 이 정도 사는 거는 이 정도 살 수 있는 거는 내가 하지 않나. 나를 예. 위해 이 정도 쓰는 예, 내가 건 11조 안 하고 이거 사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죠. 네, 네. 하지만 주님께 드릴 건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내 취미 생활을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진짜 저는요. 네. 이거 그래서 오죽하면 와이프가 나 이제 그만 살래. 이거는 너무 투마치인 것 같아. 그러면은 그게 사는 게 그거 하나 사는 게 낙인데 사 괜찮아. 이 정도로 제가 네. 하고 있지만 네. 또 이 물질적인 충분히 거는- 버시나 봐요. 네. 아니죠. 충분히 안 쓰고 네. 그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소외되거나 이렇게 좀 약간 불우한 이웃들을 봤을 때 좀 네. 너무 사치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솔직히 있습니다. 네. 신앙인으로서 네. 없으면은 그거는 너무 한편으로 제가 이렇게 대화하면서요. 취미 생활을 하시면서도 신앙인으로서 예, 나름대로 갈등하시고 싸워오신 모습을 봐요. 있습니다. 네, 없으면은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귀하세요. 네. 어떤 중독적인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다르죠. 네.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도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가져와서 내가 확실한 키덜트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지 또 이런 키덜트 문화가 과연 성경적인 말씀에 의해서 예. 괜찮은 문화인 건지 좀 예. 지금 목사님하고도 지금 제가 갈등하는 면을 나눠봤지만 네, 네. 목사님 좀 성경적으로 좀 풀어주셨으면 이거는 이제 다리 목사님이 시작하시면 제가 뒤에서 이렇게 좀 네. 도와주는 김병환 목사님께서 예, 예, 이 예. 부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성경에 뭐 키덜트라는 용어가 없고요. 네. 이제 그게 만약에 성경하고 연관시켜 본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 곳곳에 나오는 천국에 들어갈 때 그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바울 사도가 종종 인용했던 그 어린아이라는 그 개념들이 몇 개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성경을 좀 피면서 보셨으면 제가 한 3구절만 찾을 텐데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째가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어린아이면 천국에 가는 거냐? 어린아이가 아니면 못 가는 거냐? 우리 종종 하는데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문맥을 봐야 됩니다. 문맥을 보면 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라는 다툼을 하게 돼요. 네. 그때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갖다 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어린아이라는 것은 겸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아짐. 네, 낮아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겸손을 얘기할 때 되게 어떤 태도를 말하잖아요. 참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겸손하게 말을 해.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땅바닥에 엎드려 있다. 나 자신을 땅바닥처럼 생각한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옛날에 그 종들이 주인이 말을 타게 할 때 엎드리면 주인이 그 종의 땅 엎드린 등을 밟고 말을 탔어요. 이걸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태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바로 겸손 어린아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냐라고 말할 때 내가 얼마나 저 사람보다 잘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왜냐하면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던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춰서 상대방을 높이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또 하나 이제 부정적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장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 그러나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 것을 버렸다라고 말할 때 어린아이는 또 다른 의미예요. 신앙적으로 어떻게 성장했느냐. 맞아요. 예. 근데 그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함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린아이라는 말은 뭐냐면 생각한 어른인데 이미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래 참지도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는 12장의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 하는 행동이 방언도 할 줄 알고 통변도 할 줄 알고 병도 고치고 엄청난 은사를 가졌지만 그 마음에 상대방을 향하여 항상 이건 상대방적인 거였어요. 앞에는 본인의 개인을 먼저 정의를 내리고 상대방이라면 두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나 자신을 굉장한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지만 전혀 말과 행동과 판단이 어리석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가 성숙하지 못한 거죠. 성숙하지 못한 네, 거죠. 네. 또 하나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또 어린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약간 의미가 또 좀 달라요. 이거는 온전함의 반대예요. 예. 믿음이 잘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 연약해요. 그럴 때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서는 그 이후에도 나오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예, 그게 비신앙적인 말인데 너무 잘 듣고 또 세상의 어떤 그 풍파나 세상의 어떤 거에 너무 마음을 두어서 신앙적으로 살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어린아이예요. 근데 저는 집사님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뭐 뿐이겠어요. 이 방송 보고 있는 분 중에서도 어떤 취미적인 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도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아니냐를 따진 건 사실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도 아까 집사님 대해서 잘 정해 주셨는데 주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 튼튼한 기반 위에서 자기 취미 생활 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네. 조금 더 거기다가 살을 좀 붙이면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계속해서 말한 게 키덜트가 하나의 트렌드고 문화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을 많이 느껴요. 뭐 이런 키덜트 문화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하신 스포츠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를 우리가 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하면 나쁜 게 아닌가 죄인가 아닌가 하는데 저는 이걸 세 가지로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또 나에게 해가 되고 또 혹시 이게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라 하셨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이 덕이 되고 선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해 보면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걸 함으로써 나에게 기쁨이 있고 또 나에게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것을 통해서 좋죠. 그런데 이것이 남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해가 되느냐 만약에 집에 돈이 없는데 카드로 계속해서 물건을 계속 결제를 하는 거예요. 카드로 막 빚을 어떤 사람은 빚을 져서라도 사는 그건, 사람들도 예, 있죠. 그건 안 되는 그거는 나를 해치고 가정을 카드로 샀어요. 데뷔카드 사겠대요. 네, 데뷔카드. 아니요, 카드로 산 건 다 갚았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감도 커피브레이크 진짜 진솔한 방송이에요. 카드값까지 다 갚은 것까지 진짜 진솔한 방송. 네. 숨길 수 없는 방송. 네. 근데 제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네. 제가 정말 한 작품을 드리고 싶네요. 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어린아이와 작년이 뭐가 틀리냐면 어린아이는 자꾸 받잖아요. 받기만 한 거라고. 그다음에 청소년은 인디펜던트예요. 독립해요. 그러면 성장한 사람이 누구냐? 나누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 하나만 나눠. 예, 정말 공감이 가는 게 갈대 하나씩. 우리 목사님한테는 정말 한 작품을 선물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예. 실천에 옮기실 그러니까.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딱 그래도 책상 하나에 딱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그냥 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아, 내가 네. 제가 볼 때마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도 건강하네요.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그 집에 유리 그 진열장이 있는데 요만한 인형이에요. 근데 남편이 그거를 한 100몇 개를 모으는데 야. 제가 그래서 그때도 실수했죠. 이런 장난감은 왜 모으세요? 그랬다가 목사님 어떻게 그걸 장난감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데 나름대로 철학이 철학이 있고 있으시죠. 네. 그리고 모으는 이유가 명확하시더라고요. 명확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사과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우리가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건 내 취미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취미도 소중한 거죠. 맞습니다. 네. 물론 그 취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다른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은 또 여자분들이 명품백 매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남편분들이 특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또 남편분들 중에 비싼 골프채도 원하시는 분도 맞습니다. 있고 차. 그리고 자동차. 네. 예, 어떤 분은 그 휠 하나 바꾸는 걸 네, 굉장히 맞아요, 또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오디오에 집착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맞습니다. 계시고요. 그런 정말 다른 가치관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닐까. 김병호 목사님, 예. 네 교회 안에서 또 그런 경험 하시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 지금 처음에 생각 못했는데 네. 자꾸 듣다 보니까 네. 우리 목사들 사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책 모으기. 아, 그렇죠, 맞아요. 누가 책을 또 많이 모았느냐. 이삿짐 맞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거든요. 네. 책이 너무 많. 너무 저는 무거워요. 더군다나 학생들 가르치니까 네. 그렇네요. 엄청 많겠네요. 책이 지금 교회도 쌓아두고요. 네. 집에도 쌓아두고요. 뭐 책꽂이뿐만 아니고 그런데 연구에 필요하다. 네. 저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이 들어가는데 네. 단권 이런 거는 괜찮아요. 네. 근데 전질로 한 것이 안 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목사님 만약에 그 책 꽂은 걸 보시면은 행복하고 만족감이 오세요? 그럼요. 네. 아니 저도 그래요. 네. 제일 제가 딱 선포한 게 뭐냐면 네. 목회하면서 저한테 책 빌려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책을 안 빌려줍니다. 네, 왜냐하면 그 책을 빌려주고 그 책에서 인용할 게 딱 생각이 났는데 그 책이 책꽂이에 없으면요 그것처럼 화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아예 선포했어요. 저한테 책 소개해달라고는 하시지만 절대로 책 빌려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게 마치 이 피규어 건드리지 마세요 하고 별로 다른 게 없거든요. 저는 사실. 충분히 존중합니다. 네, 네. 근데 그 목사님 제가 몇 번 목사님 진짜 똑같아요. 책이 정말 많으세요. 책장이 이제 방 하나가 책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언제 그 책이 많다는 걸 깨닫냐면 이사하실 때 항상 이사하실 때 맞아요. 줄여도 책이 또 힘들잖아요. 그거는 쌓기가. 그래서 버리기도 항상. 힘들어요. 네. 책들은 네. 주기도 힘들고. 그 한용주 집사님 혹시 또 그런 부분 나는 이 부분에 돈 쓰는 건 사실 안 아깝다 이런 부분 있으세요? 저는 네. 솔직히 뭐 그러니까 제 취미 생활은 솔직히 그러니까 그 활동적인 걸 좋아해요. 지금도 이제 FIT라 뮤지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솔직히 거기서 쓰는 거를 안 아까워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들으면 안 되는데 그거 할 때 뭘 쓰시는데요? 밥을 사준다든가 그들한테 밥을 사든가 뭐 하여간 뭐 자제를 구하는 게 솔직히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교회에서 많은 집사님들이 아마 저 같은 거 있을 거예요. 무슨 네. 교회 자체에서 무슨 소그룹 모임 할 때 그냥 헌신하시잖아요. 그냥 뭐 하여간
커피값을 낸다든가 맞아요. 좀 그런 게 별로 안 아깝더라고요. 왜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네. 사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 오늘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주제 키덜트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깨달은 것도 많고요. 그 나름대로 김영준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또 감동받은 것도 있어요. 네. 감동된 게 있나요? 그럼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신앙인이 자기의 취미 생활하면서 신앙과 취미와 부딪히는 부분에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나중에 그걸 옥합으로 깨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까지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밸런스된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이라든지 너무 감사합니다. 가정에도 제가, 충실하고 가장 본인의 네. 취미생활도 살리고 그런 것을 하면서 남도 해치지 않고 이렇게 잘 걸어가시는 것 같아서 왜냐면 제가 듣기가 제가 좋았습니다. 항상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 절제 그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고 저도 그걸 항상 중요시하고 있고요. 네. 밸런스 예 이걸 너무 지나치면 안 되고 여기에 제가 빠져서 또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이거 모으는 거는 주일 성수에 관계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혀 이거와 없고요. 관계 없잖아요. 예 그리고 네. 일요일 날 절대 딜리버리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전혀. 그런 세심함까지. 예, 그렇습니다. 야. 그렇게. 예, 그래서 정말 교만이 아니고 네. 예, 정말 그렇게 절제하려고 많이 노력은 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네, 김병호 목사님 오늘 전체적으로 네. 마무리 해주시죠. 지금 우리 집사님께서 내놓은 주제로 우리가 키덜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꼭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절제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거를 제 용어로 바꾼다면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별력. 이게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이 나에게 유익뿐만 아니라 주님께 어떤 유익이 되고 교회, 이웃에게, 가족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는 분별력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 키덜트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란 환경이 다 다르듯이 또 우리의 또 세계관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가치관도 많이 다르고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또 그 다른 가치를 인정할 때 겸손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깊은 묵상 오늘 하루 동안 하시면서 삶을 돌아보시는 귀한 크리스천 되시길 바랍니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는요 앱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의견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에서 커피 브레이크 이렇게 타입하시면 바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실 수 있고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또 지난 방송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 라디오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